제11장 가문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가문이란 무엇인가? 집가, 가를 파자하면 면 플러스 씨다. 예, 면, 요 간물이 요 면이고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오는 돼지 시자입니다. 면은 하늘 아래 세상, 집, 울타리라는 뜻이고 씨는 돼지다. 본인은 돼지열이라는 뜻이다. 돼지는 덩치가 제법 크면서도 새끼를 아주 많이 낳아서 번식이 대단히 빠른 동물이다. 상천에서는 그 뜻을 취하여 자손을 크게 번창시키는 문이라고 가문을 명명하셨다. 예, 가문이 자손을 번창시키는 문이란 뜻인 거예요. 예, 직가가 그 하늘아래 돼지이란 뜻이 있어요. 돼지가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죠. 좀 덩치가 돼지는 제법 큰 동물인데, 그래서 가축 중에 하나죠. 근데 12지 중에 하나인데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예를 들면 쥐나 이런 조그만 것들은 새끼를 많이 낳지만 개미한테 알 낳는 건 말고 태로 낳는 것들 중에서도 유난히 새끼를 많이 낳는 게 돼지예요. 그래서 그 뜻을 취해서 직가를 돼지 시자를 붙여갖고 가문을 명명하신 거예요. 가문으로 그 문으로 살려 나올 수 있어요. 천상천이 성인들께서는 모두가 자신들의 자손을 기르신다. 그 자손들이 사계, 즉 물질계인 지상세계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출입하는 문이 바로 가문이다. 성인의 자손인 영혼의 씨앗들은 천상천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원신체를 등신대로 뼈대를 갖춘 신선들조차도 능력 부족으로 천상천에는 오르지 못하므로 지성천에 속하는 것이다. 정삼계, 정사계, 지상천 신선들이요. 천상천은 정오계가 되어야 진인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세계 속에 같이 우리랑 같이 있어요. 근데 사람 눈엔 보이지도 않고 되게 산꼭대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궁전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된 궁전. 만지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조차 모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있어요. 공부 시작하면 벌써 그 상천으로 산으로 불려가고 공부를 하면, 그리고 산에 가면 또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가는데 하다가 위에 정식 제자 되기 전에 시험을 해요. 그럼 그 문이 있어가지고 옛날식 궁전 같은 옛날 그런 문이 있어서 그 앞에서 누가 하나서 시험을 쳐요. 뭐 무술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마다 다른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험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자격이 있나, 공부자로서의 자격이 있나. 학교예요. 각 산이 학교. 신입생 받기 전에 뭐 입학시험 같은 거예요. 일종의 있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직 원시의 뼈대조차 완성하지 못한 영혼의 씨앗들이야 논할 바가 아니다. 예, 정삼계 신선, 정사계 신선, 지상천에 머무르는데 뭐 이 범위는 뭐 논할 바도 아닙니다. 예. 그나마 지상천 신선부터 돼야 윤회에서 벗어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본 세상이 어떤지 이제 조금 알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 아래 세상에서는 영혼들이 워낙 작아서 뭐 논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건지 잘 사는 건지도 모르고 사는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나마 성인들 말씀을 따라서 살면 잘 살 텐데 요즘 특히 말세라 더더군다나 그 마귀들이 득세해서 권력을 잡고 있어갖고 전 세계에 권력을 잡고 있어갖고 그놈들이 또 쇠뇌하고 조장하고 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말세라 완전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현 세상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기엔 그냥 후퇴하며 살고 있는 지경이에요, 지금. 네, 지금 그렇습니다. 백몇십 년, 그 나쁜 세상, 올바른 그 저기가 많이 무너져가면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심해요, 그게. 오히려 저기 라오스라든가 이렇게 아주 발달하지 못한 나라? 그런 데는 지금도 정조한 살아있어요. 반대진이라고 미얀마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젊은 처자를 해서 결혼을 이번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말이 옛날 우리 시골 말하고 똑같아요. 정조가 그렇게 험하고 멍석말이는 아니지만 그 멍석말이 비슷한 거 있고 결혼 전에는 빵하면 안 되고 만약 관계했죠? 연인들이 그 안에 못 살고 도망가 도시로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아주 엄격해. 정조가 그렇게 살아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기찜 덩어리가 자본주의입니다. 장점도 물론 있어. 그럼 국가에서 주도해, 정부기관에서 주도해야 돼요. 공익으로, 그것도 공익사업으로. 영혼의 씨앗들은 의지와 집중력이 약해서 아직 덜 컸기 때문에 약해요. 원시체도 흐릿하고 결속력이 대단히 미약한 까닭에
지상의 다양한 기의 흐름과 파동 등에 노출되면 조금씩 흩어져 소실되어가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흩어져 소실되지 않게 영혼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만물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보다 더 작은 유기체, 곰팡이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죠. 그러니까 응? 세포도 무지하게 큰 놈인데 1g의 세포가 10억 개가 들어있어요. 세포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세포 속에는 유기체나 이런 놈들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얘들은 그렇게 작은 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커왔어요. 우리도 모든 만물이 천지 만물이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걸 만물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아니고 체가 원시체인 거야. 육신이 아니야. 기운으로 된 체. 우리 눈에 안 보여. 기운에서 그 체를 만들어요.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백이에요. 우리 혼백 그래죠. 혼이 영혼 3혼 700그러죠. 107개 있는 거예요. 백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백이에요. 귀신 그러면 신은 혼을 뜻하고, 그러니까 귀신은 혼백이 다 있는 놈이 귀신이야. 원래는 육신이 사망해서 영혼 육신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영혼은 명계로 되게 땅속에 있어요. 작은 영혼은. 큰 영혼은 장상천 가겠지만 지진급의 아주 큰 영혼 얘기고, 정상계쯤 되는 영혼이면 지상천으로 갈 거고, 작은 영혼들은 명계로 가. 땅속에 있어. 명계가 앞에 간머리가 아니고 위에 꼭지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해하고 육자가 붙었어. 해, 밝다는 뜻이에요. 신이 태양, 사람, 영혼을 뜻해. 땅속이라는 뜻이에요. 땅속. 땅속에 해야 영혼들이 육인의 인이류, 원시의 신선. 그래서 명계는 상천이라는 뜻이 있어. 그냥 명계라는 이름 자체로. 그렇습니다. 글자만 봐도 그러니까 본질을 알면 또 어디서 본 적도 없어요. 한자가 뜻글자여서 알아집니다. 그렇게. 한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우리가 만든 글자고 중국 따로 없었고 다 우리고. 중으로 가문입니다. 그게 중묘의 이치 먼저 제가 설명했는데, 만물이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계속 덩치 큰 놈하고 작은 놈 세포 수가 다를 뿐이야. 개미도 제법 많은 세포 수를 가진 소우주야. 그렇습니다. 1g에 15개가 들었어. 세포가 하나의 세포 안에는 근데 수십억일지 수백억일지 모르는 온갖 생명체가 있어요. 곰팡이균이라고도 뭐라도 하고 유기체라고도 하고 뭐 바이러스 뭐 얘기를 해. 체말단이라고 할까?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체말단. 작은 것들. 거기서부터 커왔어. 나부터도 여러분도 다 모든 만물이 다 개미도 누구도 다 그런 거 이치가 똑같아요. 그렇게 작은 애들도 자기 체를 갖고 그 안에 수많은 세포를 살리면서 그러고 살죠. 사람은 60쪽의 세포 그런 소우주를 운영하며 살죠. 그러면서 나 영혼도 키우고 세포들 영혼을 키우고 그거 키우면 그게 나야. 내 분신들이야. 나도 내가 그렇게 크는 그런 이치가 우주에서부터 쫙 가장 작은 놈까지 연결돼 똑같은 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지상세계 이런 만물 정차원계의 만물은 없었는데 나중에 한 차원 더 퇴화해서 정차원계가 생겨났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일삼의 이치입니다. 그게 신계는 처음에 나오셨을 때 1, 2, 3이 3개였고요. 무급계 신계라고 해요. 우리가 체가 없다가 체가 나오셨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만들었어요. 영혼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 진짜 사람, 신의 분신, 원신체를 가진 상천의 신선들, 태극계라고 해요. 거기서 다시 더 한 차원 더 후퇴해서 모판, 국가적이라고 농사질 때 모판 만들잖아, 모판. 그래서 모내기도 하죠. 묘목 만들어서 키우죠. 꽃주고 뭐고 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냥 힘 뿌리는 놈보다 같은 이치예요. 우리 정차원계는 모판이야 그냥. 진짜 세상이 아니야. 진짜 무지하게 큰 세상 속에 모판. 진짜 우리가 지구라는 오행성이 있어요. 상천 이치가 그래요. 음행, 오행으로 이루어져요. 천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 세상도 땅, 지상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둘레사방 킬로 지구, 아니고, 진짜 지구는 얼마나 큰지 알도 못해. 단위가 틀려. 사람 크기만 해도 거기 성인이 가장 작은 저기가 바로 1.5kg거든요? 1.5kg. 1000배야, 쉽게해서. 100배, 1000배 그래. 15m짜리도 있으니까 거긴 뭐. 내려오실 때 15m로 내려왔잖아. 하나님 15m로 내려오셨어요. 상천에 3,000분이 내려오실 때 15m로 내려오셨다고 신인들이. 그래서 그 틈에 지상세계 살아남은 1.8m인지 2m인지 하고 나온 게 5m짜리가 나왔어요. 상천에 내려온 3,000분의 후손들인 거야. 먼저 이번 문명이 시작할 때. 네. 그래서 피라미드에도 15m, 5m, 우리 1.78m 이렇게 구분이 있잖아. 3배씩 차이나. 한 계급마다 3배씩 커. 영혼도. 체도 3배씩 크고 더 큰 체를 갖고 살고 더 효과적이라. 영혼을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계급이 그렇게 있는 거야. 계급이. 체의 크기만 봐도 계급을 할 수 있어. 온이 체의 크기입니다. 그거는 내 육신으로도 갖고 살아요.
태극의 신선은 육신이지 어쩌지 뭐 너무 크면 육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몰라 또 거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쟤도 무지하게 크다. 수명 차이도 뭐 몇만 배 차이 나니까 수명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아니 계산이 안 돼. 시간 단위도 그렇고 우주의 시간 단위 거리고 뭐고 다 우리는 아직 사람이 바이러스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직 시작 단계에 못 들어간 거랑 같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서 아주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지금 아직 작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커가면서 자꾸 그렇게 가요. 똑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만물은 곧 아바타와 같다. 아바타예요. 이게 영어죠, 아바타. 그릇.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릇. 영어로 표현하면 아바타. 근데 이제 영어 아바타와 같지는 않고 비슷해. 근데 이치는 영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 근데 거기는 아바타는 뭐 로봇처럼 돼갖고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그게 그냥 막 저가는 것도 아니고 가문의 후손 만물에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 안 낳으니까 세상 망해. 택도 없는 소리야. 요즘 그러니까 망조야다 세상이. 사람이 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는 애들이 권력 잡고서 기존의 성인들 가르치면 쭉 하나님 가르치면 내려오던 거를 다 가짜라고 하고 지들만 좋은 세상 만들려고 다 죽이려고 해서 오만한 게 다 죽인다고 하고 신없다고 하고 이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망조인 세상이에요. 인도가 무너졌어. 전 세계 그나마 지금 인도가 좀 남아있는 게 우리야. 중국도 우리인데 완전 이게 공산주의 되면서 완전 또 그냥 개판 났고 지금 걔네들 뭐 그냥 유물론 때문에 도이고 뭐고 아예 없잖아. 개판 됐잖아. 불과 86? 사이야 그렇게 됐어요. 한종일 다 우리야. 요즘 또 그거 나오더만 일본 애들. 요즘 유튜브에 나와요. 요즘 왜 뭐 일본 가라앉는다는 것도 많이 나오고 왜 새로운 세상 나온다고 많이 나오고 일본 사람 80%는 한국인과 유전자가 같다. 이런 모습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될 거라고 예언 비슷하게 걔도 떠들었지. 20가지인가 뭔가 떠들었어요. 걔도 이제 저쪽 세력에 속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비슷한 예언들 뭐 무지하게 나오고 있어 지금. 실제로 그렇고 공순식에도 말씀하셨고 그런 거 있습니다. 한중일 대만이 다 우리예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성씨도 비슷한 거 써요. 일본 나중에 뭐 네 글자로 어쩌고 카타카나 히다카나 하는 바람에 바뀐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서 한자 문화권이었어. 똑같이 월남도 한자를 썼어요. 한자 문화권이 원래 왕조 쪽 그쪽은 월남 우리랑 같은 애요. 월남도 우리예요. 근데 남방하고 좀 섞였지 걔는. 백성이 지금 남방 민족이 많아서 섞였는데 왕족은 다 우리예요. 전 세계 왕족이 다 우리였고 사실은 이런 우리만이 아니요. 뭐 오색인종이 모여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오색인종이 모여 살았어요. 요거만 아니고 단일민족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만주 몽골 다 우리고 여진 어쩌고 그것도 또 나오는데 여진은 우리라고? 아니 몽골 여진 고란 다 우리야. 우리끼리 다툰 거야. 성인정치 무너지고 내려오면 자꾸 더 사람은 많아지면 혼탁해져가지고 내려막히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된 거고 다 우리예요. 그래서 만물은 아바타다. 사람은 불자신이고 아바타 그릇 받고 가면 계속 살러 와요. 삼생 살면 한계급 진급하고 계속 그렇게 온 거야. 20몇만 년 동안. 20만 년은 커야 이런 사람으로 온다고 봐요. 그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크기 차이는. 영혼의 씨앗은 아주 작아서 그릇인 만물도 대단히 작은 것부터 존재한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세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까지 있다. 나중에 체가 바뀌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큰 거 무지하게 큰 놈들이 있어요. 바다 쪽에 많아. 큰 저기들이 심해 쪽에 많고 또 가령 북해에 사는 곤어는 내가 이제 신하고 이런 거에 어쩌고 해놓고 과거 고대의 그 서적 같은 게 나와. 곤은 원시체를 등신대로 이루면 대붕이들인데 그러니까 신선이 된 게 대붕이야. 물고기 이름이 곤인데 무지하게 큰 놈이에요. 어떻게 생긴 형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 가오리 형태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기른 놈은 용이고 이무기가 용이 되는 거고 기른 놈 뭐 심리 된다고 하고 독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곤은 날개짓 한 번에 9만리를 나른다고 해요. 옛말에 있는 말이에요. 날개짓 펄럭하면 9만리를 나는데 이게 대붕인데 대붕. 이게 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시체가 가진 물고기가 용되듯이 신선된 게 대붕이야. 클 때자 붕세붕자인데 그 크기도 많이 큰 거예요. 어쨌든 영혼이 생을 반복하며 커갈 때마다 더 커진 영혼은 더 큰 그릇으로 바꿔 타고 나와야 한다. 더 많은 생명체 세포를 거느리고 더 큰 세상을 소우주를 운영하면서 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나를 더 빨리 더 많이 키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크면 기급이 올라가면 쟤도 더 큰 놈으로 자꾸 바꿔 타가면 자꾸 온 거야.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작았던 놈부터 동일해.
우리는 아직도 무진장 작은 거고 진짜 세상도 아니고 여기는 진짜 세상 아니에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만물이 각양각색이듯 크게 초상말 다르듯이 조그만 것도 별별 놈들이 다 있지. 우리가 아는 만물 종류만 해도 그런 형태로 쭉 커면서 주종이 있어요. 가문마다 주종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더 큰 놈으로 자꾸 나와야 돼. 가문의 문 역시 각양각색이다. 만물이 각양각색이듯이 가문도 다 각양각색이야. 만물의 종류마다 다 문이 있다고 보면 돼. 만매천종이라고 하거든요. 만물의 종류가 우리가 지금 지상세계에서 종도 뭐 멸종했다가 또 새로 생겨나고 그러죠. 종도. 근데 어쨌든 만매천종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만 천몇백 종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게 다 문이야. 종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일일이 다 만몇 가지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큰 틀로 그래서 큰 틀로 지문 만물의 영장이니까 인간 지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수 지문 동물 움직이는 놈이 땅에 박힌 놈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래. 흐름도 빠르고 식물들은 느리죠. 바다 산호초는 상천의 동물이에요. 동물입니다. 산호는 신진대사가 무지막지하게 느려요. 손바닥만하게 5만 년 컸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5만 년 해봐야 상천에서 치면 너무 안 맞죠. 생명 수십 년 사는 애들 속에 수천만 년씩 몰라. 그러니까 수명은 수억 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상천의 흔적이야. 상천에 그냥 돔 씌워서 이렇게 돔 하나 씌워갖고 상천의 땅에 그냥 평지정리 대양하고 큰 나무도 뱉던 데를 그냥 뿌리야 뽑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지름 300kg짜리 지름 그런 나무 있어요. 그 흔적 있어요. 데빌 마운틴인가 뭔가 그뭐 300m인가? 나무 밑둥, 나무 잘린 밑둥처럼 생겼다고. 그거 무슨 저거 주상절린이 아니 천만 원. 누가 봐도 나무 밑둥이야. 반듯하게 잘렸어. 위에 평탄하게 이렇게 잘렸어. 상천에서. 상천의 나무야. 무지하게 작은 거야. 상천의 나무 중에 그것도 또. 아니 얘기했잖아. 300kg짜리 있다고. 밑둥이 300kg. 얼마나 커? 길이는 얼마나 몇만 킬로일 거야. 나무가 지구가 그렇게 큰 거라고. 그런 세상 속에 겨우 둘레 4만 킬로짜리 300평짜리 시험관 같은 거요. 모판, 비닐하우스. 과학이 발전해서 비닐하우스는 아니지. 우리 세계의 기준이 비닐하우스인 거지. 기막으로 씌워서 기야. 인공태양 띄웠고. 인공태양, 우리 태양이죠. 인공태양이에요. 지상에서 몇백 킬로, 300km? 너무 멀어져도 그 효과가 적으니까 거기 떠서 돌고 있는 거예요. 돔 안에서 땅에 이렇게 가운데가 북이라 거기가 중심이야. 남극이 바깥쪽 대들인 거고. 지름이 14,000km쯤 돼. 거기서 몇십 도 보면 이만큼, 거기가 북극해라고 하는 거야, 거기가. 그리고 7,000km 중간 3,500km, 그게 적도야. 지상에도 300km, 거기를 태양이 돌아,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완전 정확하게 안 돌고 살짝 이쪽으로 씌웠다, 이쪽으로 씌웠다, 변화가, 극계절 변화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럼 변화가 있어야 돼. 너무 없으면 안 돼. 뭐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자주간.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남극이라고 하는 그 끄트머리 가면 돔이야. 돔, 얼음이고, 북극처럼 거기서 멀어서 얼음이고, 태양 멀어서. 몇천 킬로 떨어졌잖아, 태양하고. 3,몇백 킬로 떨어졌거든. 그 얼음이야. 3,몇백 킬로 떨어진 게 얼음이야. 그런 거예요? 3,500킬로 떨어진 데는 영하 50도인 거고, 적도는 태양 300킬로 떨어진 거지, 바로 위에, 태양에. 거기는 영상 4, 50도인 거고, 영하 4, 50도인 거고, 그렇게 차이 나는 거야. 그게 맞잖아. 지금 지구각이라고 태양 1억 5천만 킬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던 지구보다? 그럼 지구 적도하고 걔네들 말대로 여기 북하고 남극하고는 7,000km 정도밖에 안 차이 나잖아. 1억 5천만 킬로 중에 7,000km 차이 난다고. 거의 같지? 근데 온도 차이가 어떻게 적도는 영상 50도고 남극 북극 꼭지점은 어떻게 영하 50도 100도씩이나 차이가 나지? 0.00001도 차이 나야 정상이야. 온도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냐고. 이치적으로 계산해봐. 바보야? 애들도 알아 그거는. 그쵸? 근데 지금도 쉽게 에베레스트 한 7km도 못 갔어. 8,800m인가 그래? 그 영하 꽝꽝 얼어서 아무것도 못 살잖아. 식물이고 생물이고 뭐고가. 그죠? 우주정거장 인여짜리 게 300km 정도 올라가 있어요. 도문 7,000km 좀 떨어진 건데 300km 정도 올라가 있다고. 우주정거장이 하는 게 땅에서 300km. 인공위성이 하는데 딱 공 안에 있어. 그러니까 돔 안에 다 있는 거. 돔 밖에 나가지를 못해. 나가면 구멍 뚫으면 물 쏟아져서 망해. 그렇게 망해서 전대문명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본질은 좀 아셔야 되고 그런 의문들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갖고 있어. 저도 의문이 없었어. 공부되기 전에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속고 있어. 달에 갔다 오면 거짓말이고. 미국에서 누가 그 죽기 전에 양심 선언했어요. 자기 스튜디오에서 그 촬영했다고 그랬어. 자기가 달에 간 거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 흔적들도 막 여러 가지 이치 안 맞는 것들 그 찝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아. 다 그러고 속고 있다고. 그러고 음모론이라고 뭐 거꾸로 그러고 있고. 죄 그런 식이에요.